문예술 8회차 우리 안무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안무가 어원상에서 지금 뭐를 밝히고 있어? 어원을 밝히고 있고, 춤과 쓰기의 합성을 하는 사실은 안무라는 개념이 기호를 사용하여 춤을 추는 행위와 연관되어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이거를 알려주고 있대.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4세는 무용 아카데미를 설립한 후 자신의 무용교사였던 보샹에게 춤을 종이에 써서 만들 방법을 강구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에 따라 보샹이 고안한 무보의 체계를 이후에 페이에가 정리하여 1700년에 출판했다. 페이에가 활동하는 당시 사람 이름 좀 체크해두고, 궁정 발레가 상영되던 궁정홀은 관객석이 무대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그래서 위에서 무대를 내려다보겠지. 관객들은 위에서 춤을 내려다보게 되어 있었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봤기 때문에 궁정 발레는 무용사들의 공간상의 배치나 동선이 그리는 궤적으로 관객들이 식별할 수 있는 기하학적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었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다는 거야? 무대를 볼 수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느 길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다 볼 수 있어. 그런데 요새는 무대가 더 높은 공연장들도 많지. 관객들이 아래에서 보고. 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대를 보게 되면은 밑에서 위를 보게 되니까 조금 더 사람에 집중할 수 있고, 저 뒤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고, 그 사람은. 따라서 페이의 이 기보법,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니는 보법은 3차원인 궁정홀의 무대와 춤을 2차원인 종이 위에 사각형과 선 기호로 바꿔서 무용수의 진로, 어디로 갈 것인지 위치를 기록함으로써 기하학적 형상을 재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어. 어디로 이렇게 움직일 것인지. 페이에는 자신의 기보법을 통해 공간과 움직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춤의 원칙을 확립했다. 우선 그는 춤이 발생하는 공간을 사각형으로 규정했다. 사각형, 무대. 무보 페이지에 맞게 그려진 사각형은 직사각형의 구조의 궁정홀, 그러니까 무대가 되겠지, 전체를 의미한다. 또한 그는 춤의 움직임을 구성하는 요소를 포지션, 파 등 9개의 동작 요소와 카당스, 피겨로 세분화했어. 포지션과 파는 각각 발의 위치와 발을 내딛는 형태를 나타내며, 카당스는 움직임의 박자, 피겨는 무용수의 동선을 나타내는데 각각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나타내주고 있어. 그래서 여기 포지션, 파, 카당스, 피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뭐 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발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어디로 가라. 이렇게 쭉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위에서 보는데 걔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포커스를 뒀어. 페이의 기보법은 사각형 안에 피겨를 표시하는 선이 그려져 있고, 그 선의 카당스는 뭐라고 그랬어? 움직임의 박자. 그러니까 두 박자로 가든 한 박자로 가든 느리게 가든 빠르게 가든 동작 요소를 표시하는 기호들이 결합된 형태였다. 춤의 각 동작은 언제나 포지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무용수들의 움직임은 연속적인 과정이 아니라 무대의 특정 위치에서 정해진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강조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어떤 팔을 이렇게 들라든지, 요 두 번째 발자국에서는 뭐 팔을 이렇게 내리라든지, 그래서 특정 위에서 특정 동작을 해야 돼. 특정 위치에서. 춤의 동작을 구성하는 행위와 그 동작을 기호하는 행위는 별개의 것이었지만, 서로 별개였지만, 페이에의 기보법에 의해 안무라는 용어는 종이 위에 기호를 써서 춤을 창작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춤이 사각형이라는 평면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움직임의 요소들 역시 수직과 수평의 평면 운동으로 구조화되었고,
이것에 대한 이유지. 이러한 동작들은 향후 발레의 기본 테크닉이 되었다. 안무가 평면 위에 기하학적 형상을 그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업이 되면서 2차원 조형성이 춤의 미적 규범으로 확립됐어. 2차원 평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20세기 초의 안무가 라바는 새로운 사람 이름 나왔고, 페이의 무용 기보법의 춤에 대한 이론을 탐구를 뭐 했어? 토대로 했어. A에서 A 다시로 간 거야. B로 간 게 아니라. 자신의 무용 기보법을 고안하고 이를 통해 움직임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완전한 조형성을 기보할 수 있다. 기보할 수 있다는 쓰는 거야. 알겠지? 그릴 수 있어. 라바는 당대의 지배적인 춤 형식이었던 발레의 공간 구조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춤의 공간 구조를 모색하고 움직임의 원리를 밝히고자 했대. 그는 포지션과 자세가 중심이 되는 발레의 고정적인 공간과는 다르게 이런 건 춤이 실제로 발생하는 공간은 끊임없이 형태의 변화가 발생하는 공간이라고 보았어. 그래서 포지션과 자세가 중심이 되는 발레의 고정적인 공간, 이거는 누가 많이 주장을 했었어? 우리 포지션 파이에가 주장을 많이 했었지, 그치? 네. 요거는 이제 좀 변한 거야. 라바는 발레의 움직임이 앞뒤 좌우 위아래라는 제한된 방향성을 가져서 안정적이고 수동적인 경향성을 지닌다고 지적한 거야. 이에 비해 대각선 방향성의 움직임은 불안정하고 능동적인 경향성을 지니고 있어서 발레의 공간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라반이 강조한 건 뭐야? 대각선 방향성이지. 좌우 위아래 평면이 아니라. 라반은 춤이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경향을 지닌다고 보면서도 안정적 움직임을 배제의 대상으로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고 안정적인 평면과 불안정한 대각선을 결합하여 완벽한 조화를 추구했대. 앞뒤로 구분하는 수직 수평, 좌우로 구분하는 시상, 위아래로 구분하는 수평면, 세평면을 제시했어. 요렇게 요거 수직 수평 시상. 평면들을 하나의 중점에 교차시키고 각 꼭지점을 대각선으로 연결하면 여기랑 막 여기도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뭐 이렇게 연결하고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 괜찮니?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삼각형들이 막 나오잖아. 여기 있는 삼각형들처럼. 괜찮니? 그림과 같이 12개의 꼭지점을 갖는 정십이면체가 되는데 라반은 이러한 결정체를 조화로운 움직임을 위한 이상적인 공간 구조로 소개했다. 라반은 결정체의 중앙에 위치한 몸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지점은 결정체의 각 꼭지점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이를 뭐라고 했어? 주의 공간이라고 했어. 몸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공간, 꼭지점 공간들. 결정체의 중앙에 위치한 몸이 꼭지점을 향해 팔과 다리를 뻗으면서 움직임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그래서 가운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팔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다? 이 꼭지점들까지 다 닿을 수 있다. 알겠지? 이런 데까지. 그는 몸의 사지가 결정체의 꼭지점들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경유하며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형식을 뜻하는 뭐? 스칼라. 방향을 의미하지, 스칼라는 사실. 개념을 제안했는데 니네 물리 배우거나 수학에서 벡터 배우면 나오잖아. 스칼라 개념. 이는 출발점에서 움직임을 시작하여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야. 예를 들어서 A 스칼라는 정십이면체를 구성하는 수직면의 꼭지점에서 시작하여 시상면의 꼭지점을 거쳐 수평면의 꼭지점에 이르는 과정을 4차례 되풀이하면서 12개 꼭지점 모두를 순서대로 경유하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A 스칼라는 수직면, 그 다음에 시상면, 수평면, 수직면, 시상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수평면으로 가. 수직면, 시상면, 수평면으로 가고, 그렇지?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다시 갔다가 다시 오고. 그러면 총 몇 번이 나오겠어? 이런 면이 12번 나올 거 아니야. 삼각형 12개 나오는 거니까. 정십이면체였잖아.
12개 꼭지점 모두를 순서대로 경유한대. 괜찮지? 이와 같은 순환성과 연속성은 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3차원의 조형성을 구현한다. 라반은 신체를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하나의 도구로 인식하며 안무의 개념을 움직임을 원리를 파악하고 서술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좀 다르지? 입체화됐어. 이에 따라 그는 신체 동작의 연속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무형수의 신체 중심으로 세 개의 세로선의 기호를 활용하여 신체가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는 무용기보법을 개발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무용기보법의 핵심은 뭐야? 그런 거는 좀 체크해두면 좋겠지. 무형수의 신체를 중심으로 세 개의 세로선의 기호를 활용하여 신체가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는 것. 이게 누구의? 라반의 특징적인 기보법이지. 중심선을 기준으로 우측선에는 무형수의 우측 신체 동사, 좌측은 좌측 신체 동작을 포기하여 움직임의 실체적인 방향을 지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라반은 인간의 가장 완전한 행위와 표현이 가능한 3차원 공간에서 움직임의 원리와 표현 방식을 탐구하여 20세기 초 현대 무형의 전개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뭐 의의가 나오니까 이거는 좀 의의와 한계점이 나오고 있지. 의의와 한계점. 라반의 의의와 한계점이야. 몇 번 어려웠니? 3, 4. 3번. 3번 한번 보자.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어. 1번부터 12개까지. 이거 누구야? 라반이네. 이건 뭐 확실하지 거의. 그치? 확실하고.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나와있고, 한 평면 내에서 이동하는 안정적 움직임과 다른 평면으로 이동하는 불안정한 움직임이 교대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평면? 안 나와 있고 입체적인 움직임만 나와 있지. 평면이 나오려면 이게 나와야지. 안정적인 거. 그치? 그래서 2차원 얘기가 나왔어요. 2차원. 2차원 여기. 예고 라반은 둘 다 이제 안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쓰면서 요 자리에서 뭐를 하는 거야? 무용수의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구현하려고 했던 거. 평면과. 근데 이게 안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답이 틀렸어. 안정적 움직임, 한 평면 내에서 움직이는 거, 이게 안 나와 있지. 이해되니? 4번. 4번도 정답만 얼른 한번 해볼게. 안무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실험을 통해 무용 예술의 관점에 도전한 포스트 모던 댄스의 안무가 윌리엄 포사이스 안무적 오브제라는 일련의 작업들을 창작했어. 이들은 기차역, 창고, 공원 등의 일상의 공간에 설치되었는데, 특정한 방식으로 배치된 물체를 통해 관객들이 직접 자신의 몸을 조직해 나가도록 유도해. 그중 하나인 아무데도 없는 동시에 모든 곳에는 관객의 개입으로 완성된다. 줄에 매달린 추로 가득 채워진 공간에는 관객의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객들은 추의 흔들림에 의해 만들어지는 빈 공간을 차지하 다니거나 제자리에서 추에 반응하며, 제자리에서 이거는 빈 공간을 찾아다니는 건 누구에 가까워? 페이에 가깝고. 그치? 이해됐니? 평면을 움직이는 거잖아. 네. 제자리에서 막 움직이는 건 뭐에 가까워? 라반에 가깝지?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겠어? 답은 답은 3번이네. 그치? 요거 누구랑 비슷하다고 그랬어? 움직이는 거? 동선을 관객이 따라가면서 느끼는 감각? 페이. 이거 페이랑 비슷한 거야. 알겠지? 답 3번이에요. 명백하게 3번이야. 한번 오답선지 한번 찾아보고. 또 어려운 거? 없어요. 괜찮아? 여기 다 괜찮아?